우리 백엔드 관련한 내용, 왜 필요 없는가? 그거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구조에서 가는 거예요. 요 구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쓸 때 생각을 해볼게요. 서비스 쓸 때 어떻게 하죠? 브라우저 창에다가 네이버면 네이버, 여러분들 서비스 링크면 링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딱 누르면 서비스 주소를 입력하고 브라우저에서 정해진 그 주소에 맞는 프론트엔드 서버로 요청을 보내요. 그 요청 보내는 내용이 뭐다? 아, 이 주소에 맞는 UI, UX 코드, 레이아웃 코드만 줘 라고 하면 프론트엔드 서버가 이 요청을 받아서 코드를 주는 거예요. 뭐를? 프론트엔드 코드를. 그러면 브라우저는 받은 프론트엔드 코드를 본인이 가지고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네이버라고 예시를 들면 여기 안에 이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광고라든지 이런 게 칸이 비어 있는 상태로 레이아웃 관련된 코드들만 F12 누르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거의 한 5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뭐 AI한테 한 번 더 물어보면서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안에 비어 있는 레이아웃을 받아온 다음에 요런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어디서 받는다? 백엔드 서버에서 받는다. 백엔드 서버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 프론트엔드 코드 안에 뭐가 있냐면 백엔드 서버에다가 각각의 데이터를 요청하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레이아웃만 있는 상태에서 프론트엔드 코드가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론트엔드 코드가 브라우저에 들어가 있는 받은 프론트엔드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백엔드 서버에서 뭘 받는다? 요 안에 들어갈 데이터만 받는 거예요. 데이터만.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보내줘서 브라우저에서는 프론트엔드 코드 레이아웃과 백엔드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를 합쳐서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지가 되면 좋은 게 뭐다? 프론트엔드 기획이 완벽하면, 왜냐면 프론트엔드 기획을 한다는 건 백엔드에서 받을 데이터를 정했다는 말이죠. 백엔드 받을 데이터가 확정이 된다고 치면 백엔드에서 받을 데이터가 확정이 된다. 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고 동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기획에 대한 것들. 실제로 서비스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기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이 세팅을 한 다음에 디자이너에게 주고 백엔드 개발자에게 주고 그러면 병렬적으로 프론트엔드 관련한 디자인도 하고 프론트 개발자가 넘겨받아서 프론트 개발을 하고 기획된 내용, 디테일한 화면 기획이나 여러 가지 기획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백엔드 개발자가 정해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프론트, 백엔드 합쳐서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한다. 프론트 개발자가 만든 건 프론트 서버에 올리고 백엔드 개발자가 만든 건 백엔드 서버에 올리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백엔드를 뭘로 쓴다? 수퍼베이스로 쓴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통 바이브 코딩 할 때 처음부터 프론트 개발이랑 백엔드 개발 동시에 하는 분들 많죠? 수퍼베이스 MCP 연결해서 우리는 백엔드 수퍼베이스로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동시에 개발하면 개발했다가 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어요. 동시에 프론트 백엔드 개발했다가 기능을 수정하면 화면을 수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마치 회사에서 실컷 개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획자가 서비스 바꿔야 돼요 라고 하면서 변경된 수정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난리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이 모든 화면 기획과 흐름을 완벽하게 수정할 필요 없이 세팅하면 좋은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프론트 개발까지 어느 정도 끝내는 방향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획부터. 왜냐하면 프론트 목업으로 만들면 우리가 그래도 딸깍딸깍 눌러보면서 사용자처럼 우리가 만들 서비스에 대한 UI, UX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100% 수준으로 검수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론트 목업을 제가 100% 수준이라고 생각 들 만큼 만들어 보셔라. 그러고 백엔드를 합시다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생략하고 말씀드린 게 있어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 번 더 쓸 거예요, 우리가. 간단한 서비스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서비스 예시 하나 들면서 가볼게요. 이러면 텍스트가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요 정도여도 보여요? 텍스트 크기. 텍스트 요거 읽혀요, 여러분? 읽힌다 1번. 잘 안 읽힌다 2번. 아, 읽혀요? 아, 안 보여요? 아, 요 정도 할게요, 그냥. 네.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면 보이시죠? 조금 더 위로도. 너무 줄여야겠다. 네, 뭐 할 거냐면 서비스 하나 예시로 간단하게 구글 폼 같은 서비스를 기획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기획을 할 거냐면 자, 설문 서비스인데 간단하게 우리 랜딩 페이지에서 이름 받는 서비스 같은 거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름 받고 그다음에 뭐 이메일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그냥 간단하게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에 입력창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름 해서 이름 입력창 그다음에 이메일 입력창 또 있겠죠? 이런 간단한 뭐 이름이랑 이메일 신청하는 그런 서비스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버튼이 있겠죠. 그죠? 제출 버튼. 색을 좀 다르게 파란색으로. 제출 버튼 누르면 이름 입력창 입력한 거랑 이메일 입력창 입력한 거랑 누르면 백엔드 DB에 저장이 되는 구조예요. 혹시 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 그렸는지 이해된다 1번. 이해 안 된다 2번. 놓쳤다 2번.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이해하면서. 뭐 기록하고 하실 건 없고요. 네, 좋아요. 자, 프론트 목업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프론트 목업. 이런 서비스 만들 거예요. 자, 이러면 제출 페이지. 이게 제출 페이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우터도 배웠으니까 라우터명 서브밋으로 할까요? 서브밋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제출 받았으면 보는 그 저기 뭐야 관리자 페이지도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누가 어떻게 신청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입력이 없겠죠? 그냥 로그인하면 이름이랑 표로 해볼까요? 너무 크다. 너무 큰데요? 그냥 다른 걸로 할게요. 이름, 이메일 이렇게 해서 리스트업이 쭉 되겠죠? 표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일동 1, 2, 3, 4 지메일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신청된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을 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뜰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도 적어주고 오즈 코딩이라는 친구도 이름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뭐 이메일도 오즈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스프레드시트처럼 기록되는 관리자 페이지 제출 확인 페이지라고 할까요? 제출한 사람 확인하는 페이지 이건 대시보드라고 할게요. 네, 뭐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써서 보고 뭐 로그인 회원가입은 없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요 대시보드 링크로 들어오면 신청 현황에 대한 사람들의 정보를 볼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서비스를 만드는데 프론트 목업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그러면 DB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위에 이 기획부터 이 내용을 적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 없이 각 페이지 라우터마다 어떤 종류의 페이지에다가 뭘 세팅을 하고 입력 받아야 되는 게 뭐가 있고
뭐 제출 버튼을 누르면 뭐가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DB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출 확인 페이지 대시보드라고 하는 어떤 페이지에서는 실제로 DB에 저장돼 있는 거에서 뭘 꺼내서 보여주고를 우리가 프론트 목업 만들고 이 서비스가 뭐 하는 건지 PRD 써놓고 각 페이지마다 여기에 뭘 넣고 이게 입력되는 건지 저장되는 건지 설명이 써져 있다면 아니면 이 페이지의 목적만 알아도 뭐 AI가 이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쭉 코드를 확인하면 이게 뭐 하는 어떤 입력 창인지 이거 왜 하는지 여기에 뭐가 떠야 되는지 인지할 수 있겠죠? 그쵸? 왜냐면 우리 PRD도 있고 페이지 라우터 만들 때 뭐 관련된 이제 페이지 목적 같은 것도 써놨기 때문에 그 정도는 AI가 논리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획 단계로 가볼게요. 자, 기획에서 무슨 일을 하냐? 기획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화면 기획서를 만듭니다. 화면 기획서. 뭐 당연한 거겠죠? 이거 이제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해요. 와이어프레임이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만들면서 이제 그 와이어프레임 안에 와이어프레임 밑에 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 안에 뭐 어떻게 배치가 되고 뭘 넣고 뭘 세팅할지 이런 거 적는 게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요. 근데 뭘 만드냐면 IA라는 거 문서를 작성합니다. IA. 자, 요거 개발자들 잘 몰라요. 저 아시는 개발자들 뭐 한 5년 미만에서 아시는 분 많이 못 봤어요, 일단. 자, IA가 뭐냐? IA가 뭐냐? Information Architecture. 네. Information Architecture. 그래서 한국어로 바꾸면 정보 구조입니다. 정보 구조. 자, 이게 필요해요. 근데 요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백엔드 개발할 때 필요한 DB 구조랑 연결이 됩니다. DB 구조랑 연결이 돼요. 자, 원래 IA 문서 쓰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IA 문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뭐냐면, 쓰는 방식이나 뭐 뎁스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도 돼요. 이 IA라는 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기보다는 영상 다 드리니까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IA와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IA와 DB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IA와 DB 구조 간의 이 관계성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IA의 목적은 뭐냐? IA 왜 만드냐? IA 왜 만드냐? 그냥 IA의 목적은 우리 서비스에서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조금 더 들어가면 실제로 현업에서 IA를 왜 만드냐면요. 데이터 종류를 파악하는데 네, 중복해서 데이터 종류를 파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마이 페이지에서 제 이름 들어가잖아요. 그쵸? 뭐 일반적으로 서비스에서. 자, 근데 네이버 쳐볼게요, 네이버. 네이버에서 메일함 들어가면 제 이름 뜨겠죠. 그쵸? 근데 제 이름은 DB에 저장된 정보일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또 홈 화면에서도 나와요. 이 두 개는 질문 드릴게요. 같은 정보예요, 다른 정보예요? 자, 같은 정보다 1번, 다른 정보다 2번. 네이버 홈 화면에서 로그인하고 보이는 하상우라는 이름과 사용자 이름과 메일함에서 이 메일의 사용자를 보여주는 그 사용자 이름, 하상우 이름과 그 두 개는 같은 데이터다 1번, 다른 데이터다 2번. 여기서 2번이라고 하시면 1대1로 저랑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시죠. 같은 데이터죠, 당연히. 사용자 이름 똑같은 데이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이런 당연한 걸로 예시를 드렸지만 뭔가 백엔드에서 들고 와서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들이 많아지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과 저기서 보여주는 것과 데이터의 내용은 같더라도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져요.
이게 서비스가 10개 이상, 10개 페이지 이상, 15개 페이지 이상 되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려요. 그래서 이 정보 구조도를 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관리해야 될 데이터들, 정보로 보여줘야 되는 것들에 대한 구조를 한번 짜보자. 기획단에서. 요걸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죠? 우리가 요 IA를 작성하면 1번이 되겠죠. 아, 그러면 우리 서비스에서 여러 군데 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실제로 이런 화면 하나하나를 안 보더라도 이 정보 구조의 그 모습이 있는데 그 표만 보면 그 화면만 보면 뭐 보이겠죠? 그 데이터가. 이거 문서를 안 보여주는 이유가 보면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안 보여드릴게요. 목적은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에서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지 리스트업 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다? 본질은 이게 끝이에요. 그죠? 자, 이 3번에 대한 내용. 지금 뭐 듣기로 납득이 된다. 이해가 된다. 1번. 납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잘 안 된다. 2번.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좋아요. 자, 밑에 가볼게요. 우리 아까 서비스 예시 든 거 있죠? 자, 질문 드릴게요. 자, 이름 입력창에 입력해서 DB에 저장하는 데이터 종류와 종류. 자, 제출 확인 페이지에서 뜨는 제출 완료된 사람의 이름이 뜨는 이 이름의 데이터 종류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다 1번, 다르다 2번. 같죠? 같죠? 자, 그러면 정보 구조도에서는, IA에서는 이거를 리스트업 할 때 제출자 이름이라고 네이밍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DB가 저장되고 뭔가 관리돼야 되는 섹터는 하나여야겠죠? 여기 입력했을 때 저장되는 구조와 DB에서 뭐 DB 어떻게 생길지 모르더라도 논리적으로 이름에 입력해서 제출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과 저장된 걸 다시 꺼내오는 그 구조 DB가 저장되는 위치가 똑같다 1번. 다르다 2번. 잘 모르겠다 3번. 오케이. 좋습니다. 1.1? 1.1은 왜 그런지 나중에 여쭤볼게요. 자, 이메일도 그러면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메일도 똑같이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러프하게 해볼게요. 아예 문서가 아니라 이 서비스에서 DB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리스트업 해보자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자, 1번 제출자 이름 있겠죠? 그죠? 신청자 이름 해도 되고 어쨌든 이름이란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출자 이메일 이렇게 두 가지 정보만 우리가 DB에서 저장하고 꺼내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이 납득이 간다 1번, 납득이 안 간다 2번. 1점 몇 점 하셔도 돼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DB는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서비스의 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서비스의 정보 구조는 IA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서비스의 DB 구조는 자, 이 말도 마지막 거 이게 납득이 된다 하시면 1번, 납득이 안 된다 하시면 2번입니다. 좋아요. 자, 이러면 완성입니다. 자, 제가 엄청 간단한 예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에서 정확히는 화면 기획이에요, 화면 기획. 화면 기획을 하면 원래는 사람이 이 화면에 대한
거를 와이어프레임, 화면 기획을 보면서 이해를 해서 IA를 손으로 다 적었어요. 아, 이 페이지, 1번 페이지, 제출 페이지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고, 제출 확인 페이지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네? 근데 이거 두 개 같은 데이터네? 그러면 제출자 이름이랑 이메일 리스트업 해두고, 이거 대시보드에도 쓰이고, 서브밋에서 보이고, 근데 서브밋은 제출하는 거고, 저장하는 거고, 제출 확인 페이지 대시보드에서는 꺼내서 보여주는 거네? 정보 구조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네를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 리스트업에서 사람이 했다고요, 사람이 중복되지 않게 체크를 하고 관리했다고요. 그러니까 기획자가 디테일이 있어야겠죠. 그죠? 꼼꼼한 사람이어야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거 AI가 잘 해줄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자, AI가 잘할 것 같다, 1번. 못할 것 같다, 2번. 아, 그래요? 어, 인수님다. 제이님,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자, 사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100%잘 되진 않아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서비스 스케일, 화면의 종류가 10개 이하면 아니면 한 페이지마다 이런 이게 라우터 하나하나마다 IA로 추출하면 정보 구조 IA 추출해줘라고 해서 추출을 쭉 하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잘 해요. 근데 이걸 통으로 10개, 15개를 한 번에 하면 잘 못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면 잘해주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이 올라갈수록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가 커질수록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초안은 지금도 요즘에는 AI로 뽑아서 이런 IA에 대한 구조들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적는 거, 사실 이 마지막 문장이랑 똑같아요. IA를 실제로 현업에서 쓰는 형태로 할 필요가 없고, 각 페이지에서 필요한 데이터, 정보를 일단 리스트업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업해서 페이지마다 문서를 하나씩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리스트업 된 거. 각 페이지마다 여기서 보면 제출 페이지 서브밋 하나, 제출 확인 페이지 문서 하나, 정보 필요한 거. 그러면 각각 어떻게 나오죠? 그러면 요 제출자 이름, 이메일 요게 요렇게 하나 나오고 똑같이 또 나오겠죠? 요렇게. 그죠? 두 개가 각각 뭐 중복되는 거지만 각 페이지마다 뽑았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자, 요거 이해된다, 1번. 지금 무슨 작업을 한지 이해됐다.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2번. 오케이, 됐다고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2번이에요. 1번에서 만든 각 페이지의 정보, 데이터, 종류, 문서들을 통합해서 중복 없는 전체 데이터 리스트 문서를 만든다. 자, 2번이 AI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2번. 2번이 뭐 하는지 알 것 같고 잘 될 것 같다 얘한테 시키면 1번. 안 될 것 같다 2번.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잘해줍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잘해요. 네, 현업자들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잘 됩니다. 정말 딸깍 수준으로 잘 돼요. 자, 그러면 뭐죠? 원래는 사람이 갈아놓고 디테일을 따져야 됐던 우리 전체 서비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중복 없이 쫙 깔끔하게 리스트업한 게 이제는 AI로 가능하겠죠. 자, 이 마지막 우리 서비스 전체 필요한 데이터를 중복 없이 리스트업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이 이제는 이해가 다 된다 하시면 1번. 이해 안 된다 하시면 2번. 이해 안 되시면 사실 지금 설명드리기 시간이 좀 아깝고 따로 알려드리거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드릴 테니까.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 3번이 납득이 된다 하시면 1번. 3번 납득이 안 된다 하시면 2번. 3번이 이해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야 할 텐데. 네, 민지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영상을 드릴 건데, 거기서 이제, 뭐, 그냥 사실 편하게 시키시면 돼요. 라우터별로 IE 추출해서 MD5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러버블한테 시키시면, 프론트 목업을 다 만드신 상태에서 해야겠죠? 왜냐면, 프론트엔드 화면에 레이아웃이 바뀌면, 여기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 종류가 바뀌겠죠? 그죠? 바뀌면 어떻게 되죠? 제가 프론트 목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엔드 연결하면, DB가 꼬여서 통째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 바꿀 수 또 있을 확률이 크다라는 말을 엄청 자주 드렸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이제 보니까. 그거는 또 이해가 잘 안 된다, 2번.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잠깐 바꿨지만, 우리는 뭐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 바꿨지만, DB의 구조를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가 새로 들어감에 인해서 이 중복 없는 데이터를 여러 가지 테이블로 막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테이블 간의 구조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잠깐 하나 바꿨지만 모든 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획, 프론트 목업을 픽스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건 픽스하는 거예요. 좀 불안정하더라도 백엔드 만들기 전까 완성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프론트 목업을 더 이상 수정하지 않겠다. 프론트 구성 이런 마음가짐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고 백엔드 다 하시고 추가 개발하시면 되죠. DB까지 다 갈아엎는다는 생각으로 뭔가 바뀌었을 때 그러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DB 구조를 잡는 게 첫 번째로 프론트 목업을 하면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하나 더. 자, 요 그림이 필요한데. 요 그림 필요해요. 요거 봅시다. 요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론트 목업이 완성이 돼 있다는 건 프론트엔드 코드가 이제 픽스가 돼 있다는 소리죠. 제가 아까 이제 프론트엔드 브라우저에 올라가 있는 프론트엔드 코드 F12 누르면 나오는 거 거기서 백엔드에다가 데이터를 요청한다고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DB 다 세팅해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DB에 우리가 중복 없이 세팅한 정보 구조를 바탕으로 중복 없이 깔끔하게 세팅된 우리 프론트 엔드 코드에 딱 맞는 구조로 세팅된 DB를 여기다가 딱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넣은 거를 다시 꺼내올 수도 있고, 뭐 넣어놨던 거를 수정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백엔드 안에는 이렇게 DB가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백엔드 코딩 개발한다는 건 뭐냐면, 이 DB 구조에 들어가 있는 걸 꺼내서 보내줄 건지, 아니면 들어온 걸 어떻게 어디다가 넣을지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백엔드는 그 정도다. 근데 가끔 그래서 이제 백엔드의 주된 일은 뭐냐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서비스는 프론트엔드 사용자가 넣은 데이터를 저장돼 있는 걸 꺼내줘가지고 보여주는 거. 우리 아까 이메일이랑 이름 그거는 제출자로 저장돼 있는 걸 꺼내서 보여주는 거죠. 시키는 대로 꺼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프론트엔드에서 브라우저에서 새로 집어넣으라고 해서 집어넣고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아니면 저장돼 있는 거 수정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수정하는 요청 데이터 넣어주면 기존 거 새로 들어온 데이터로 수정해줘 수정하고 기존 있는 거 삭제해줘 하면 삭제하고 사실 이 네 가지 행위 말고는 대부분 하는 행위가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서비스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AI로 서비스 만드는데 엄청 쉽고 가끔 백엔드 로직이 하는 게 뭐냐면 꺼내면서 하나만 꺼내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 꺼내서 좀 가공해요. 요래저래 쪼물딱 가공해서 보내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공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걸 만들어야 되면 이제 서비스가 어려워지는 거야. 왜냐? 그러면 이제 백엔드 로직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서비스는 이 가공 작업을 적게 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 DB에서 꺼내서 보여주기 전에 뭔가 처리가 많이 돌아가야 되면 사실 정확하게는 내 기획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잡한 가공은
사실 내가 어떻게 복잡하게 가공하면 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프로세스를 모릅니다. 자, 가공을 한다는 건 DB에서 무슨 데이터를 꺼내와서 어떻게 조합하고 처리해서 다시 내보낼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프로세스를 짜놔야 돼. 근데 대부분 가공을 많이 해야 되고 백엔드에서 뭐가 많이 돌아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 프로세스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 거에 대한 백엔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무슨 데이터를 DB에서 꺼내와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를 손으로 다 해보세요. 손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AI 관련한 챗GPT 제미나이 API 그냥 채팅으로 해당 작업들이 정해진 프롬프트로 다 가능해야 돼요.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로직을 손으로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매뉴얼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있어야 이 가공에 대한 복잡한 가공에 대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백엔드 로직에 넣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없으면 AI가 이거 잘 못해줍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은 따로 저랑 얘기를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시던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게 필요했던 근본적인 포인트, 고객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프론트 목업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픽스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백엔드 별거 없어요. AI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납득이 되고 안심이 된다. 하시면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백엔드가 아직도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솔직하게 2번 1점 몇 점이든 쳐주십시오.